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사연은 한 여성이 남편의 불륜을 발견하고 법적으로 완벽하게 대응한 이야기입니다. 정말 속 시원한 복수담이 될 것 같은데요. 끝까지 들어보시죠. 저는 올해 32살이고 남편과는 고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학창 시절에는 그저 같은 반 친구 정도의 사이였는데 성인이 되고 나서 우연한 기회에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그때가 제가 26살 때였는데 대학교 동기 결혼식에서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고등학교 때보다 훨씬 성숙해진 모습이었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게 되었어요. 남편은 대기업에 다니는 안정적인 직장인이었고 저는 중소기업에서 격리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첫 만남 이후로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았고 자연스럽게 연인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어요. 고등학교 동창이라는 이유로 시작된 만남이 과연 진정한 사랑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정말 세심하고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데이트할 때마다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기억해서 깜짝 선물을 준비해주곤 했고 제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었어요. 또한 미래에 대한 계획도 함께 세우며 진지한 교제를 이어갔습니다. 2년 동안 사귀면서 서로의 가족도 만나고 결혼에 대한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부모님도 저를 마음에 들어 하셨고 제 부모님 역시 남편을 좋은 사위감이라고 생각하셨어요. 드디어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을 때 정말 행복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들도 많이 와서 축하해 주었고 우리의 인연이 운명이었다며 부러워하는 친구들도 많았어요. 신혼 초기에는 정말 달콤했습니다. 남편은 회사에서 돌아오면 항상 저를 꼭 안아주었고 주말에는 함께 요리를 하거나 영화를 보며 시간을 보냈어요. 아이에 대한 계획도 이야기하며 미래를 그려나갔습니다. 결혼 2년 차까지는 별다른 문제 없이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보냈어요. 가끔 시댁에서 아이 독촉을 하시는 것 외에는 큰 갈등도 없었고 남편도 변함없이 저에게 잘해주었거든요. 그런데 결혼 3년 차에 들어서면서 남편의 행동에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회사 업무가 바빠졌다고 생각했어요. 퇴근 시간이 점점 늦어지고 주말 근무도 잦아졌습니다. 예전에는 회사 이야기를 자주 해주던 남편이 업무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게 되었어요. 또한 핸드폰을 예전보다 훨씬 조심스럽게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화장실에 갈 때도 핸드폰을 가져가고 잠들 때도 핸드폰을 뒤집어서 놓거나 아예 다른 방에 두고 자곤 했어요. 샤워할 때도 핸드폰을 침실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두었고 제가 근처에 있을 때는 문자나 카톡 알림이 와도 바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확신은 없었어요. 남편에게 왜 요즘 그러냐고 물어보면 회사 일이 너무 복잡해져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승진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해야 한다면서 이해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저 역시 남편을 믿고 싶었고 의심하는 제 자신이 나쁜 사람인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갔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계속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금요일 저녁 고등학교 동창인 미소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소는 저와 남편 모두와 친한 사이였고 결혼식 때도 축가를 불러준 소중한 친구였어요. 전화를 받자마자 미소의 목소리가 심각하게 들렸습니다. 평소보다 조심스럽고 무거운 톤이었어요. 지금 시간 돼? 너한테 꼭 해야 할 말이 있어. 미소는 주저하면서도 결국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와 함께 있는 모습을 목격했다는 것이었어요. 미소가 말하길 지난주 목요일 저녁에 강남 쪽 레스토랑에서 남편을 봤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회사 동료와 회식하는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젊은 여자와 단둘이 앉아서 매우 친밀한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잘못 본 줄 알았어. 그런데 내 남편이 그 여자 손을 잡고 있더라. 그리고 여자가 남편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어. 미소는 그 순간 사진을 찍고 싶었지만 너무 당황스러워서 그러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봤다면서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최근 남편의 이상한 행동들이 모두 설명되는 것 같았어요. 늦은 퇴근, 주말 근무, 핸드폰 조심스럽게 다루기 등등.
미소는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털어놓으면서 그래도 친구로서 알려주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저 역시 미소에게 고마움을 표했지만 동시에 절망감에 빠졌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과연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이 되었어요. 바로 남편에게 따져 물어야 할지 아니면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할지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미소의 전화를 받은 후 며칠 동안 정말 힘들었습니다. 남편과 마주칠 때마다 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해야 했어요. 확실한 증거 없이 성급하게 행동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미소가 잘못 본 것이라면 남편에게 너무 미안한 일이 될 테니까요. 하지만 제 직감은 미소의 말이 맞다고 계속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증거를 찾아보기로 결심했어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남편의 핸드폰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기회는 그 주 일요일에 찾아왔어요. 남편이 샤워하러 들어가면서 평소와 다르게 핸드폰을 거실에 그냥 두고 갔습니다. 아마 제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어서 안심했던 것 같아요.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재빨리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다행히 잠금 패턴을 알고 있었어요. 남편이 제 앞에서 여러 번 풀었던 걸 봤거든요. 카카오톡을 먼저 확인해 봤는데 상단에 있는 대화방 중에 여자 이름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수진이라는 이름이었어요. 남편의 회사나 친구들 중에서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대화를 열어보는 순간 정말 충격이었어요. 연인 사이에서나 주고받을 법한 달콤한 메시지들이 가득했습니다. 오늘 너무 보고 싶어. 우리 언제 여행 갈까? 당신 없으니까 하루가 너무 길어. 이런 식의 메시지들이 매일같이 오고 갔더라고요. 더 심한 것은 사진들이었습니다. 그 수진이라는 여자가 보낸 사진들 중에는 매우 선정적인 것들도 있었어요. 제 손이 떨렸지만 계속 스크롤을 내려가며 대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두 사람이 언제부터 만나기 시작했는지, 얼마나 자주 만나는지도 파악할 수 있었어요. 가장 충격적인 것은 저에 대한 이야기도 나온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그 여자에게 저를 집에 있는 애라고 지칭하면서 곧 정리할 예정이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급하게 중요한 대화 내용들을 제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만남 약속도 확인했어요. 다음 주 수요일 저녁에 강남에서 만나기로 되어 있더라고요. 샤워 소리가 멈추는 것을 듣고 재빨리 남편의 핸드폰을 원래 자리에 돌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평소처럼 설거지를 계속했지만 속으로는 정말 분노와 배신감으로 미칠 것 같았어요. 증거를 확보한 후 며칠 동안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남편과 같은 집에서 생활하면서도 모든 것이 거짓말처럼 느껴졌어요. 그래도 더 확실한 증거를 잡기 위해서 참고 견뎠습니다. 수요일이 되었고 남편은 평소처럼 회사에 간다고 나갔어요. 하지만 저는 그가 그 여자를 만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오후에 일찍 퇴근한다고 연락이 왔을 때 저는 이미 준비를 마친 상태였어요. 남편을 미행하기 위해 평소와 다른 옷차림을 하고 모자와 선글라스도 준비했습니다. 남편이 집에서 나가는 것을 확인하고 조심스럽게 뒤따라갔어요. 다행히 남편은 지하철을 타고 이동했기 때문에 미행하기가 어렵지 않았습니다. 강남역에서 내린 남편은 약속 장소로 향했어요. 저는 충분한 거리를 두고 따라갔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쉬기가 힘들 정도였어요. 카페 앞에서 기다리던 남편에게 젊고 예쁜 여자가 다가오는 것을 봤습니다. 미소가 목격했다고 한 바로 그 여자였어요. 두 사람이 반갑게 인사하며 포옹하는 모습을 보는 순간 정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냉정함을 유지하며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카페에서 친밀하게 대화하는 모습, 손을 잡고 걷는 모습, 모든 것을 증거로 남겼습니다. 두 사람은 저녁을 먹은 후 모텔 쪽으로 향했어요. 저는 더욱 조심스럽게 따라가면서 계속 사진을 찍었습니다. 드디어 두 사람이 모텔에 들어가는 결정적인 순간을 포착할 수 있었어요. 모텔 입구에서 키스하며 들어가는 모습까지 선명하게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이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한 것이었어요. 그 자리에서 더 이상 지켜볼 수는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제 확실한 증거가 있다는 안도감도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며칠 동안 정말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분노, 배신감, 절망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하지만 이제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 어떻게 대응할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후기를 보고 평판이 좋은 로펌을 선택해서 상담 예약을 잡았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갔을 때 정말 긴장되었어요. 이런 곳에 올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담당 변호사님은 매우 친절하고 전문적으로 상담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가져간 증거들을 보시더니 매우 확실한 불륜 증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카카오톡 대화 내용, 모텔 출입 사진 등이 모두 법정에서 유효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변호사님은 이혼 소송과 동시에 상간 남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특히 남편의 회사에 이혼 소장을 보내는 것도 합법적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불륜을 저지른 사람들은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해요. 변호사님의 말씀이 정말 시원하게 들렸습니다. 저 혼자만 고통받을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상간녀인 수진에 대한 정보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녀의 직장이나 가족 정보를 알아내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했어요. 저는 남편의 핸드폰에서 수진의 회사 이야기가 나온 것을 기억해서 변호사님께 알려드렸습니다. 또한 수진이 보낸 사진 중에 집 내부가 보이는 것들도 있어서 주거지 추정도 가능할 것 같다고 했어요. 변호사님은 이혼 소송에서 제가 매우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고 제가 결혼 생활에서 특별한 잘못이 없으니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에서 유리할 것이라고 했어요. 상담을 마치고 나서 정말 마음이 후련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혼자서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변호사와 상담을 마친 후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먼저 이혼 소장을 작성했어요. 불륜을 이유로 한 이혼 소송이었고 증거들도 모두 첨부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님의 조언에 따라 남편의 회사에 이혼 소장 사본을 발송했어요. 회사의 인사팀과 남편의 직속 상관에게도 보냈습니다. 불륜 행위가 회사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달라는 내용도 포함했어요. 수진에 대한 조사도 진행했습니다. 다행히 수진의 직장과 부모님 주소를 알아낼 수 있었어요. 수진에게는 상간녀 위자료 소송장을, 부모님께는 딸의 불륜 행위를 알리는 통지서를 발송했습니다. 부모님께 보낸 편지에는 수진이 기혼 남성과 불륜을 저지르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한 가정이 파탄 위기에 있다는 내용을 담았어요. 또한 위자료 소송이 진행될 예정이라는 것도 알렸습니다. 시댁에도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렸습니다. 시어머니께 직접 전화를 드려서 상황을 설명드렸어요. 처음에는 믿지 않으시려고 했지만 제가 가진 증거들을 보여드리자 할 말을 잃으셨습니다. 어떻게 우리 아들이 그런 짓을? 시어머니는 정말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았어요. 저는 시댁에서도 남편을 단단히 혼내주시기를 부탁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루 만에 처리했어요. 남편이 회사에서 이혼 소장을 받기 전에 모든 관련자들에게 통지가 가도록 타이밍을 맞췄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집에 돌아왔을 때는 평소와 다름없어 보였어요. 아직 회사에서 이혼 소장을 받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내일이 정말 기대되었어요. 다음 날 오전 남편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회사에서 이혼 소장을 받았다면서 당장 집으로 와야겠다고 하더라고요. 목소리에서 당황함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남편은 회사에 반차를 내고 급히 집으로 돌아왔어요. 문을 열자마자 저에게 달려와서는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면서 해명하려고 했습니다. 여보, 이게 뭐야? 왜 갑자기 이혼 소장이 회사로 와? 나는 바람 핀 적 없어. 하지만 저는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어요. 남편이 앉기도 전에 제가 수집한 모든 증거들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출력한 것들, 모텔에 들어가는 사진들,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걷는 사진들까지. 남편은 그 증거들을 보는 순간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이건 어떻게? 남편은 몇 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내 핸드폰을 몰래 봤어? 나를 미행했다고? 이건 사생활 침해야.
오히려 저에게 화를 내는 모습을 보고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자신이 불륜을 저질러 놓고 제가 증거를 찾은 것에 대해 따지는 것이었습니다. 사생활 침해라고. 당신이 나를 배신해 놓고 사생활 침해라고 말하는 거야? 저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분노가 모두 터져 나왔어요. 남편은 그제야 변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지는 그냥 회사 후배였고 업무상 만날 일이 있었을 뿐이라고 했어요. 모텔에 간 것도 수진이 집이 멀어서 잠깐 쉬려고 했던 것뿐이라고 우겼습니다. 그럼 카카오톡에서 보고 싶다, 사랑해라고 한 것은 뭐야? 업무상 대화야. 제가 구체적인 대화 내용을 언급하자 남편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고개를 숙이고 말았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한순간의 실수였어.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남편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몇 달 동안 계속된 불륜을 한순간의 실수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화가 났어요. 남편과의 대화가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당장 집에 와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목소리에서 당황하신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시댁에 가니 시어머니뿐만 아니라 시아버지까지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계셨어요. 남편은 이미 와서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먼저 입을 여셨어요. 우리 며느리 정말 많이 상했지? 어머니가 대신 사과할게. 그러면서 저에게 정중히 허리를 굽혀 인사하셨습니다. 평소 며느리에게는 그리 친절하지 않으셨던 분이 이렇게 나오니까 당황스러웠어요. 하지만 곧이어 나온 말씀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남자라는 게 원래 그런 거야. 우리 시대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야. 밖에서 한 번쯤은 다 실수하게 되어 있어. 시어머니는 남자들의 바람기를 마치 당연한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해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줘. 우리 아들이 정말 반성하고 있어.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야. 시아버지도 거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혼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겠나? 아직 젊으니까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 아닌가? 하지만 저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불륜을 남자의 본능이라고 포장하면서 용서해달라고 하는 것이 더욱 화가 났습니다. 어머님, 죄송하지만 그런 말씀은 받아들일 수 없어요. 남자라고 해서 바람 피울 권리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반응에 당황하신 것 같았어요. 그래도 이혼까지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이혼한 여자라고 손가락질 받을 텐데. 시어머니는 체면을 걱정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체면보다 자존심이 더 소중했어요. 남편이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정말 잘못했어.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하지만 몇 달 동안 저를 속이고 다른 여자와 만났던 사람의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더군다나 카카오톡에서 저를 집에 있는 애라고 표현하며 곧 정리할 예정이라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저는 이혼 의사가 확고합니다. 저는 시댁을 나오면서 마음을 더욱 굳혔습니다. 아무도 저를 이해해주지 않는다면 혼자서라도 끝까지 가겠다고 결심했어요. 며칠 후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수진에게서 직접 전화가 온 것이었어요. 목소리는 의외로 당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수진이에요. 한번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궁금하기도 했고 직접 만나서 따져보고 싶기도 해서 만남에 응했습니다. 카페에서 만났는데 수진은 생각보다 어려 보였어요. 25 정도 되어 보이는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만나자마자 수진이 한 말은 정말 어이없었습니다. 언니, 오빠가 먼저 저한테 접근했어요. 저는 피해자예요. 수진은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남편이 회사에서 계속 관심을 보이면서 먼저 연락처를 달라고 했다는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선배니까 거절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오빠가 계속 만나자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정말 황당한 변명이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면 수진도 충분히 적극적이었는데 자신만 피해자라고 우기는 것이었어요. 그럼 제 남편이 기혼자라는 걸 몰랐다는 뜻인가요? 저는 냉정하게 물어봤습니다. 아니요.
그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오빠가 곧 이혼할 예정이라고 했거든요. 언니와는 이미 사실상 끝났다고. 수진의 말을 듣고 더욱 화가 났습니다. 남편이 저와의 관계를 그렇게 표현하면서 다른 여자를 유혹했다는 것이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남의 남편과 그런 관계를 가져도 되는 건가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수진은 제 말에 할 말이 없는 듯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저도 사랑했어요. 진짜 사랑했다고요. 오빠가 저한테 결혼하자고 했거든요. 수진은 남편과 진지한 관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더욱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진짜 바람을 먹을 생각이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만남을 끝내면서 수진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위자료 소송은 계속 진행할 거예요. 피해자든 뭐든 법정에서 가려질 일이니까요. 이혼 소장이 남편 회사에 간 후 직장에서 큰 파장이 일었다고 합니다. 남편의 동료들 사이에서 금세 소문이 퍼졌고 상사들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였다고 해요. 남편이 다니는 회사는 보수적인 대기업이었기 때문에 직원의 불륜 문제를 매우 민감하게 여겼습니다. 특히 남편은 팀장 승진을 앞두고 있었는데 이 일로 승진은 물 건너갔다고 하더라고요. 회사에서는 남편을 인사팀으로 불러서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명백한 증거들이 있었기 때문에 변명의 여지가 없었어요. 회사 이미지에 타격을 준다면서 자진 퇴사를 종용받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퇴사하지는 않았지만 직장에서의 입지가 완전히 좁아졌어요. 수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진이 다니는 회사에도 상간녀 소송 관련 통지서가 갔고 그녀의 부모님도 회사에 연락을 했다고 해요. 수진의 어머니가 회사에 전화해서 딸이 그런 일에 연루되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고 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도 직원이 남의 가정을 파괴하는 일에 관여했다는 것을 좋게 볼 리 없었어요. 결국 수진도 회사에서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졌습니다. 동료들의 시선도 곱지 않았고 상사들도 승진해서 배제시켰거든요. 두 사람 모두 직장 생활이 힘들어지자 더욱 절망적이 되었나 봅니다. 남편은 집에 와서 저에게 계속 용서해달라고 빌었어요. 내가 회사를 그만둬야 할 것 같아. 이렇게 되려고 바람 피운 게 아니었어. 하지만 저는 전혀 동정심이 들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의 결과를 감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어요. 본격적인 법정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남편 측에서는 이혼 소송에 응하면서도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최소화하려고 했어요. 수진 역시 상간녀 위자료 소송에 맞서서 자신의 책임을 최소화하려고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첫 번째 조정 기일에서 남편 측 변호사는 황당한 주장을 했습니다. 제가 남편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고 부부간의 소통이 부족했기 때문에 남편이 외도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었어요. 부부관계에서 여성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습니다. 남편이 외로움을 느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저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우기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저희 변호사님은 즉시 반박했습니다. 그런 논리라면 모든 불륜이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부부간에 문제가 있다면 대화로 해결하거나 상담을 받아야지 불륜으로 해결할 일이 아닙니다. 수진 측 변호사는 더욱 가관이었습니다. 수진이 남편에게 속아서 관계를 맺었으니 오히려 수진도 피해자라는 주장을 했어요. 제 의뢰인은 기혼 남성에게 거짓말에 속아 피해를 입은 것입니다. 상간녀가 아니라 또 다른 피해자로 봐야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제출한 증거들 앞에서는 그런 주장들이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면 수진도 남편이 기혼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충분히 적극적으로 관계를 이어간 것이 명백했거든요. 두 번째 조정에서는 남편이 직접 나와서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하지만 저는 마음이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미 신뢰는 완전히 깨져버렸고 다시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조정이 성사되지 않자 결국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양쪽 모두 증인을 세우고 치열하게 공방을 벌였어요. 저는 미소를 증인으로 세워서 남편의 외도 현장을 목격한 증언을 받았습니다. 또한 제가 직접 미행해서 찍은 사진들과 카카오톡 대화 내용들을 모두 증거로 제출했어요.
남편 측에서는 제가 사생활을 침해했다면서 증거의 효력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지만 법원은 불륜 증거로서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몇 개월간의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드디어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정에서 판사님이 판결문을 읽으시는 동안 심장이 너무 빨리 뛰었어요. 원고의 주장이 대부분 인정됩니다. 피고의 불륜 행위는 명백한 사실로 확인되었으며 판사님은 제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특히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모텔 출입 사진들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고 하셨어요.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전적으로 피고에게 있으며 원고에게는 아무런 귀책 사유가 없습니다. 이혼은 당연히 인정되었고 위자료도 제가 요구한 금액 그대로 인정되었습니다. 재산 분할에서도 저에게 유리하게 판결이 났어요. 수진에 대한 상간녀 소송에서도 승소했습니다. 수진이 기혼 남성과의 불륜을 통해 제 정신적 피해를 가했다는 것이 인정되었어요. 상간녀 역시 불륜 관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이는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입니다. 법정을 나오는 순간 정말 후련했습니다. 몇 개월 동안의 고생이 모두 보상받는 느낌이었어요. 변호사님도 축하해 주시면서 정말 모범적인 사례라고 하셨습니다. 남편과 수진은 판결문을 받아들고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이미 직장에서도 입지가 좁아진 상황에서 더 이상 법정 싸움을 할 여력이 없었던 것 같아요. 판결이 확정된 후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선 이혼이 성립되면서 저는 다시 자유로운 몸이 되었어요. 위자료와 재산 분할로 받은 돈으로 새로운 집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결국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어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수진 역시 회사에서 나왔다고 들었어요. 두 사람이 그 후 어떻게 되었는지는 관심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제 마음이었어요. 처음에는 배신감과 분노로 가득했는데 이제는 정말 홀가분합니다. 그런 사람과 계속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주변 사람들의 반응도 생각보다 좋았습니다. 처음에는 이혼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제가 겪은 일을 알고 나서는 모두 제 편이 되어 주었어요. 특히 미소는 정말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자신이 알려준 것 때문에 제가 고생했다면서 미안해했지만 저는 오히려 고마웠어요. 미소가 알려주지 않았다면 더 오랫동안 속아서 살았을 테니까요. 지금은 새로운 직장에서 일하면서 정말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누구를 의심할 필요도 없고 거짓말을 들을 필요도 없어요.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겪은 일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교훈을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나를 배신하고 거짓말을 한다면 과감하게 정리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주변에서는 참고 살라고, 남자는 다 그렇다고, 이혼하면 손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은 제가 결정하는 거예요. 남의 시선보다는 제 행복이 더 소중합니다. 또한 확실한 증거 없이는 섣불리 행동하지 마세요. 저도 미소의 전화만으로는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았어요. 충분한 증거를 수집한 후에 법적 대응을 했기 때문에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혼자서 끙끙 앓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변호사님의 조언이 정말 큰 도움이 되었어요. 법적 절차를 정확히 알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일을 겪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힘들고 절망스럽겠지만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정의는 살아있어요.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싸우세요. 지금의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그 지옥 같은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